결혼하지 않은 인생은 실패일까요? 아이 없이 살아온 인생은 어딘가 비어있는 삶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거의 평생 동안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에게서, 지인들에게서, 그리고 때로는 제 스스로에게서도 말입니다. 저는 전쟁을 겪고 가난한 시대를 건너왔고 긴 쇄골 강단에서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삶을 보았습니다. 가정을 잃은 삶도 있었고 혼자 안 늙어간 삶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결혼 여부가 그 사람의 깊이와 품격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묻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혼자 노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아이 없이 삶은 결국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달아왔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사유 끝에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살아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 없이 살아온 인생이 무엇을 잃은 삶이 아니라 무엇을 길러온 삶인지, 인생의 후반에 왜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지 차분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질문 앞에 서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함께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이미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조용히 확인하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올바른 인생이라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이 순서를 벗어나면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젊었을 무렵에 한국 사회는 전쟁의 상처 위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가난했고 불안했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서둘러 끝이 않으면 안 되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이런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사회의 숙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속에서 결혼은 안정의 증명처럼, 아이는 완성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이를 두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 아직 혼자인지, 무언가 놓친 것은 아닌지, 인생이 어딘가 비어있는 것은 아닌지. 이 질문은 겉으로는 긍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조용히 던지는 평가에 가깝습니다. 저 역시 교수로 살아오며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오며 그런 시선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며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인생은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같은 교육을 받아도 사람마다 주어진 과제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가족 안에서 배우고 누군가는 혼자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 차이는 우열이 아니라 방향의 차이일 뿐입니다. 문제는 사회가 이 다양한 방향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길만을 정답처럼 제시해놓고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이유를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재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꼭 짚어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완성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순간 삶은 오히려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정직했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삶은 정말 우연과 실패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흐름이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길로 흐르지 않았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운이 없었다고, 때가 맞지 않았다고, 조금만 달랐으면 결혼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은 잠시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은근히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진 것처럼 말이죠.
저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아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멀어지는 관계도 있었고 오래 만났지만 끝내 이어지지 못한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 내가 더 애써서야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대로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이상할 만큼 막힘없이 이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저는 삶의 흐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어떤 문은 손을 얹는 순간 조용히 열립니다. 그것을 두고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인생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기보다 생존의 방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야 버틸 수 있었고 가정을 꾸려야 안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온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하지 않은 삶을 불안절한 상태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사람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바라보면 그것은 뭔가를 놓친 결과라기보다 그 역할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인생에서 맡아야 할 자리가 달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내려왔던 판결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명이라는 말을 꺼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생을 모두 개인의 노력이나 실패로만 해석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지 않은 인연도 이루어지지 않은 삶의 모습도 지금의 나를 이 자리에 데려온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살아온 삶은 정말 두려움만 남기는 삶이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고독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삶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불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불안은 더 커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명절이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마치 결핍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느냐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관찰하며 전혀 다른 장면들을 모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마음속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혼자 살아가면서도 놀랄 만큼 평온하고 단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환경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 수에 많고 조금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자기 자신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가족 안에 있어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사람은 고독해집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차분히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또 나이가 들며 스스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직접 마주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의 역할도 연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시간은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아온 분들 가운데는 일찍부터 이 시간을 겪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대신 스스로를 책임져야 했고 자신의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민감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조용히 공감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소음 속에서 연결되는 대신 침묵 속에서 이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맡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삶은 아무 역할도 없는 삶이 아니라 다른 역할을 맡아온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꾸린 사람은 책임을 지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자유롭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멀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른 형태의 책임이 조용히 주어집니다. 제가 오랜 시간 강단에 서고 연구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이가 들어 일상의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아온 분들 가운데에는 유난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급히 판단하지 않고 조언을 앞세우지도 않으며 그저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를 지닌 분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지켜야 할 세계가 분명합니다. 그 세계는 소중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시야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특정한 울타리에 묵이지 않은 채 살아옵니다. 그만큼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우열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조연이 되어주는 역할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남지도 않고 칭찬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장 힘들 때 필요한 것은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한 사람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살아온 이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묵이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곁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할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수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새 상담을 부탁받고 말 못할 이야기를 맡게 되고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한 보상은 없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그 시간들이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삶을 결핍으로만 바라보면 이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선을 바꾸면 이 삶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인생 후반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의 제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조용한 깨어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중요한 변화는 젊은 시절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진로를 정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리를 잡는 시기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세월 살아오면 느낀 것은 진짜 큰 변화는 오히려 그 이후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고 살아온 분들의 경우 그 변화는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되게 40대, 50대 즈음이 되면 이상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던 것들이 갑자기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일에서의 평가, 사회에서의 위치,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더 이상 삶의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대신 조용한 질문 하나가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불안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허무함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위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삶이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바깥을 향해 달려가던 시선이 천천히 안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내면의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감각으로 선택해야 했고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스스로 다독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 찾아오는 이 변화가 낯설기보다는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야 삶의 속도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사람은 점점 더 원래 쓰게 됩니다. 증명하려는 마음이 약해지고 설명하려는 욕구도 줄어듭니다. 대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아침에 공기가 어떤지, 마음이 얼마나 고요한지, 오늘 하루가 나에게 무리하지는 않았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더 솔직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의 기준과 자신의 감각 사이에서 괴로워하던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놀라울 만큼 차분해집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줄고 자신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변은 어떤 말을 건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왜 상처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의 제목은 분명합니다. 선의처럼 들리는 말들이 왜 상처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들어서면 주변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조언처럼 들리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질문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이대로 괜찮겠느냐는 말, 혼자 노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느냐는 말들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극정이라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조용히 파문이 일어납니다. 저 역시 그런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교수로 오래 살았어도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인생 전체가 설명되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묘한 흔들림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놓친 것이 있는가, 지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의 아픈 이유는 그 말이 사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우리 안에 있는 흔들림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본 질문이기에 남의 입에서 나왔을 때 더 깊이 파고듭니다. 다시 말해, 상처받아온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말을 건네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년을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만들어낼 결과를 함께 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함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의 불안을 달리기 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을 살아가는 이를 보면 불안해집니다. 그 길이 틀려 보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식적으로 상대를 자기 기준 안으로 다시 불러들여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당신을 향한 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조금씩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이 부분에서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당신이 느껴온 불편함과 고독은 인생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군중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흔적입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결국 어떤 마음의 상태가 남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의 제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남기지 않았기에 오히려 가벼워진 마음,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하다는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풍요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로 삶의 가치를 가늠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 없이 살아온 인생을 두고 마음 한켠에서 이런 불안을 품게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 인생의 증거는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그리고 많은 노년의 얼굴을 마주해보니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남긴 것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반드시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붙잡아야 할 것이 많을수록 놓지 못하는 것도 많아집니다. 책임과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집착과 두려움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분들은 비교적 이 사실을 일찍부터 마주해왔습니다. 남길 것이 없다는 불안, 증명할 것이 없다는 초조함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오며 사람은 조금씩 다른 감각을 얻게 됩니다.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하루가 성립된다는 감각.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안정감 말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평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취의 기쁨도 박수 속의 만족도 아닙니다. 다만 아침이 과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으며 마음이 자기 자리에 돌아와 있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 상태를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도달하는 지제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분들 가운데에는 나이가 들수록 조용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해지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고 평가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인수인계받은 사람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책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앞에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뒤에 와서야 아주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서 이 길이 맞았는지 묻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목소리를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대충 살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온 인생은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입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